저는 원래 쇼팽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쇼팽 피아노 소나타 3번이나 마주르카의 몇몇 넘버 등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는 쇼팽의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더 이전에 바흐나 베토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서는 슈만이나 브람스 쪽으로 손과 귀가 좀 더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제 취향일 따름이죠. 재즈에 처음 입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이나 주위에 어떤 아티스트로 재즈에 입문하면 좋냐고 한참 물어보고 다니던 시기에 재즈 피아니스트로는 오스카 피터슨과 함께 단골로 등장하시던 빌 에반스. 이따금씩 재즈계의 쇼팽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쿨 재즈의 거장. 그런데 솔직히 첫인상은 좀 별로였습니다. 굉장히 서정적이고도 세련된 사운드를 갖춘 에반스의 곡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제 플리에서 푸대접을 받곤 했습니다. 좀 더 에너제틱하고 테크니컬한 플레이에 빠져있던 그때의 저에게 에반스의 음악은 너무 간질간질하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그러다 문득 어떤 코드를 연주하냐보다 어떤 건반을 누르느냐에 좀 더 관심이 가게 됐을 즈음 우연히 듣게 된 한 장의 앨범은 드디어 저를 에반스의 세계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향년 51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빌 에반스의 유작이자 사후 발매 앨범인 You Must Believe in Spring에 수록된 이 곡은 빌 에반스보다 1년 먼저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의 친형 해리 에반스의 죽음을 기리며 바치는 곡입니다. 사실 에반스의 인생은 어쩌면 재즈의 신이 써내려간 각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기구하고 또 극적이죠. 특히나 아주 가까운 주변인들의 죽음이 잦았는데 1961년 에반스 트리오로 한참 잘 나가던 시절 베이시스트 스콧 라파로가 교통사고로 인해 25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 1973년 10년 넘게 한 연인 엘레인이 에반스와 헤어진 이후 뉴욕 지하철에서 투신 자살. 1979년 빌 에반스의 친형 해리 에반스가 마치 포 데뷔의 데뷔 아빠기도 하죠. 우울증으로 인한 권총 자살. 1980년 형의 죽음 이후 스스로 간염약을 끊었던 빌 에반스. 해리 에반스의 자살 이후 1년 만에 사망. 이 정도면 안 그래도 섬세한 그의 영혼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죠. 이렇듯 짧은 삶을 마친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작업한 곡들이 모여서 나온 앨범이 바로 You Must Believe in Spring입니다. 특히 이 중에 1번 트랙 B 마이너 왈츠와 4번 트랙 We Will Meet Again에는 각각 부제로 For Elaine과 For Harry가 붙어져 있는데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나니 스스로 약을 끊고 죽음을 향해 다가가던 빌 에반스가 어떠한 심정으로 그들을 기리는 곡을 써내려갔는지가 느껴지는 듯해서 들을 때마다 짙고도 깊은 감정에 빠지게 만들죠. 20년 가까이 피아노 트리오 활동을 하며 재즈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업적을 쌓아 올린 빌 에반스이지만 뭔가 오늘 에반스 땡기네 싶은 날에 제일 처음 손이 가는 곡은 역시나 그의 피아노 솔로 앨범 Alone입니다. 1968년에 발매된 이 앨범은 에반스가 어떤 식으로 피아노를 풀어나가는지를 탐구해보기에 그야말로 제격이죠. 가만히 반쯤 누워서 눈을 감고 듣고 있노라면 다리는 붕 뜨는데 몸과 어깨는 바닥으로 푹 꺼지는 그런 느낌이 저를 잠식해옵니다. 모든 곡이 두말할 것 없이 황홀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즐겨 듣는 곡이 지금 나오고 있는 Time for Love와 14분이 넘는 러닝타임을 가진 Never Let Me Go죠. 1959년 마일스 데이비스를 떠나 본인의 트리오를 결성하면서 시작된 빌 에반스의 피아노 트리오 인생은 1980년 그가 영면에 들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에반스를 제외한 베이스와 드럼 멤버들의 변화에 맞추어 본다면 1기부터 7기까지로 나눌 수 있겠죠. 1기 멤버는 피아노의 빌 에반스, 베이스의 스콧 라파로, 드럼의 폴 모시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빌 에반스 트리오는 거의 모든 시기가 다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트리오라고 하면 역시 첫 번째로 결성된 스콧 라파로와 폴 모시안과의 트리오를 첫순에 꼽기 마련입니다. 누가 봐도 너드남의 시초인 것 같은 패션과 표정으로 앨범 커버 한가운데를 장식한 에반스 형님의 얼굴. 1960년에 발매한 Portrait in Jazz는 빌 에반스 트리오의 첫 작품이자 단숨에 그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만든 명반 중의 명반입니다. 유명한 재즈 앨범이지만 입문자들도 듣기가 쉽고 편안하기 때문에 에반스뿐 아니라 재즈 입문용 음반으로도 많이 추천되곤 하죠. 사실 저도 에반스를 처음 접했을 때 위의 앨범으로 접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별로 와닿지는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저는 화려한 속주와 난해한 릭, 우주로 향해 가는 코드 프로그레션에 한참 취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들어보면 주책 없이 눈물을 흘리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1기 트리오는 방금 소개한 Portrait in Jazz에서부터 시작해서 Explorations, Sunday at the Village Vanguard, Waltz for Debbie까지 총 4장의 명반을 써내려갔는데 전부 리버사이드 레코드에서 발매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이를 통칭해서 리버사이드 4부작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이제 나올 앨범은 그들의 마지막 공연을 담은 앨범이자 에반스의 작품 중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앨범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뉴욕의 재즈클럽 빌리지 뱅가드에서 연주된 라이브 앨범 Sunday at Village Vanguard의 첫 번째 트랙 글로리아스 스텝입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이 곡의 작곡가는 빌 에반스가 아닌 베이시스트 스콧 라파로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스콧 라파로의 유작이기도 하죠. 이 쉬랑 앨범의 녹음 열흘 뒤 스콧 라파로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기 때문인데요. 음악적 궁합이 환상적으로 잘 맞았던 트리오였던 만큼 라파로를 잃은 에반스가 모든 공연과 녹음 일정을 접고 긴 시간 시리에 빠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차분히 앉아 이 앨범을 듣고 있다 보면 생애 마지막 공연이 될지 모르고 열정적으로 무대에 임하던 젊은 재즈 아티스트들의 모습이 아련하게 눈앞을 스쳐가는 듯한 기분이 들곤 해요. 스콧 라파로의 죽음 이후 한동안 시리에 빠져있던 빌 에반스는 또 다른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짐 홀과의 협업을 통해 다시 자신의 음악적인 재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피아노 앤 기타 듀엣 앨범 언더커런트는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엄청난 호평을 받으며 대성공을 하게 되고 에반스는 거기에 힘입어 마일스 데이비스와 1기 트리오를 지나 제3의 음악 인생을 다시 한번 이어나가게 되죠. 섬세함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두 명의 거장이 모여 이끌어낸 이 앨범은 그래서일까 아주 작고 사소한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면서 들을 때 가장 맛있게 느껴집니다. 자기 전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서 이 앨범을 듣고 있자면 분명 집중해서 듣고 있었는데도 어느새 잠에 빠진 내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죠. 불면증 환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앨범 중 하나라고 불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 나오는 두 영상은 도합 2,6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빌 에반스 최고의 유튜브 아웃풋 라이브 영상입니다. 스콧 라파로의 사망 이후 영입한 새로운 베이시스트 척 이스라엘과 드러머 레리 벙커와 함께했던 3기 트리오 시절의 영상인데 흑백의 영상과 함께하는 좋지 못한 음질과 화질 모두 그 당시의 낭만을 고스란히 담고 있죠. 녹화 후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2006년 업로드된 영상인데 말 그대로 시대를 초월하는 전설의 위엄을 보여주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애초에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개인적인 추천곡들을 남겨보기 위해 시작했던 영상이지만 내용을 이어갈수록 소개하고 싶은 곡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또 소개하지 못하고 넘기는 곡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커져만 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런 허접한 영상 하나에 담기엔 에반스의 음악과 인생이 너무나도 깊이 있고 방대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의 능력 부족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추천곡 리스트를 남기기보단 청자들이 직접 에반스의 세계를 탐험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소개한 곡들의 플리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영상의 마지막 곡은 1966년 라이브로 남아있는 빌 에반스 트리오의 Time Remembered로 정해보았습니다. 1966년은 에반스가 그 뒤로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음악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로 전설적인 베이시스트 에디 구메지를 영입한 첫 해입니다. 빌 에반스가 작곡한 이 곡은 도리안, 프리지안, 리디안, 에올리안의 4가지 모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미넌트 7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메이저와 마이너 코드 그리고 그들의 텐션 음들 위주로 전개해서 드뷔시나 라벨 같은 인상주의적 요소가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곡의 제목처럼 빌 에반스의 시간과 그의 음악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아 기억되겠죠.